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영상 데이터베이스 맛보기에 이어서 이번엔 엑셀에다가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. 근데 저번 시간에는 그 외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개인 PC에 설치해서 테스트를 해봤던 거고,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끝에 말씀을 못 드렸었던 건데, 이제 그 실습이 끝나신 분은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삭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뭐 개인적으로 더 써보실 분은 냅두셔도 되지만 필요 없으신 분은 삭제를 하시면 되고, 혹시 서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시면은 프로그램 그 추가 제거 쪽에 아마 이런 이름이 설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마리아DB라고. 그거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해볼 거는 이제 엑셀 파일에서 적용을 시켜 볼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엑셀 파일 제가 시트를 두 개를 만들어 놨고, 지난 시간에 썼던 이 데이터 이 자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시트 이름도 이렇게 제가 맞춰 놨고, 그리고 이번 영상은 좀 난이도가 있어서, 그리고 좀 따라하기 힘드신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사이트는 영상 밑에 링크를 드릴 거예요. 여기서 5번 자료 엑셀 SQL 적용 예제, 나중에는 이게 뭐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자료를 제가 어 추가를 해놨습니다. 해놨고 이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운을 받으셨거나 아니면은 직접 다 타이핑 해보실 분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걸 보시면서 따라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자,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, 일단은 엑셀 파일 자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엑셀 파일 자체를. 그리고 이 각각의 시트는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테이블로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, 엑셀은 일단 완전한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실무로 뭐 또 응용을 해보시겠다고 하시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만드시고 엑셀 파일을 만들고,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좀 어려우니까 이게 엑셀이라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인 거예요 지금. 그리고 이 엑셀 파일 안에는 테이블이라는 시트들이 있을 거예요. 데이터 테이블 시트. 일단 이렇게 써놓고 이런 식으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거는 지금 별도의 파일인 거고, 이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서 확인할 그런 클라이언트 파일이 있어야겠죠, 당연히. 그럼 이 클라이언트 파일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자료 요청을 먼저 하고, 조회 요청을 하고, 이 서버 쪽에서는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쪽에서는 그 결과에 대한 응답을 클라이언트 쪽으로 줄 거란 말이죠. 이런 원리로 지금 동작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이 실습에서는, 그리고 설명에서는 이 그냥 하나의 파일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요 데이터 시트는 왼쪽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, 이 리절트라는 시트는
이 클라이언트라는 생각을 갖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중에는 조금 더 해보신 다음에 이 두 가지 시트, 그러니까 파일을 분리를 해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뭐 파일을 뭐 열고 말고 이러는 건 아직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일단은 어, 시트에서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만큼 실습이나 뭐 연습 그리고 응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에디터를 실행을 시켜주시고 Alt F11로 에디터 실행을 시켜주시고, 이건 제가 내용이 많아서 미리 작성을 해놓은 거예요. 자, 여기서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이용을 할 거예요. 외부 라이브러리예요. 네, 이 외부 라이브러리라는 걸 찾아보면은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. 많이 있고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대충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음, 외부 라이브러리란 뭐 예를 들어 이런 걸로 쓴다고 하면은 쓴다고 하면은 어떤 게 설명이 좋을까요? 이런 방식이고 그리고 음,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남이 개발해 놓은 그런 기능을 갖다 끌어다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지금 저희가 이 엑셀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엑셀 안에서 또 이제 VBA라는 그 개발 언어로 끌어와서 또 쓰고 있잖아요. 거기다가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. 기능을. 그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추가를 할 거냐면은 여기 도구에서 참조를 누르시고 밑으로 쭉 내리시다 보면은 이 중간 정도 오면은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엑스 데이터 오브젝트 6.1 라이브러리라고 있어요. 여기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. 그러면은 여기에 이 데이터베이스 기능이 추가가 된 거예요. 요 기능을 추가를 한 거고, 그래서 이 객체의 클래스를 new라는 객체로 new라고 이제 선언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지금 제가 여기 위에는 변수를 미리 지정을 해놨고 이 시트 두 가지를 할당을 이렇게 해놨어요. 그리고 이 워크북 지금 현재 파일의 이름보단 경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명령어를 지금 쓴 거고, 이 this workbook이라는 거는 현재 이 엑셀 파일을 말해요. 이 매크로 파일을 말하고, 근데 이 this workbook을 이 명령어를 쓸 때는 이 파일을 반드시 저장을 하고 쓰셔야 돼요. 저장이 안 돼 있으면은 뭐 통합 문서 .xlsx 이런 식으로 나오고 경로가 확인이 안 돼요. 근데 현재 지금 제가 해놓은 거는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로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지금 요거는 내가 로그인한 사용자의 바탕화면에서 이런 파일로 이름이 저장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. 이게 반드시 확인이 돼야지 이 프로그램이 그 데이터를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다시 새로운 제가 통합문서 1이라는 문서를 만들고 지금 활성을 이게 아니고 이걸로 활성을 한 다음에 아까 했던 명령어 debug.print
이걸 하게 되면은 이렇게 통화문서 1이라고 나와요. 근데 그러면은 이 통화문서 1이라는 게 어느 컴퓨터에 어느 저장 위치에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, 이게. 만약에 지금 다시 여기서 조회를 해보면은 여기는 지금 확인이 되잖아요, 위치가. 그래서 이 매크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저장을 하고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지금 이 이름이 확인이 됐고, 그리고 이 내용은 그 아까 외부 라이브러리를 쓰기 위해서 그 안에다가 이제 날려주는 그런 변수 값을 지금 넣어준 거예요.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쓰신다고 생각을 하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이거는 그렇게 쓰시면 되고, 그리고 이게 연결한다는 의미이고, 그래서 이 의미로 이 변수 이름을 넣어준 거고, 이 커넥트에 이 객체가 이제 객체 인스턴스가 이 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생성이 돼 있는 거예요, 인스턴스가. 그럼 이 콘에 그 안에 오픈이라는 또 그 메소드가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대입을 해주고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이 된 거예요. 그 저번에 우리 그 데이터 마리아DB로 치면 접속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접속을 했고 그때 저희가 이제 셀렉트 별 from 뭐 테이블명 해가지고 전체 데이터를 조회를 했잖아요. 그런 그 쿼리 질의하는 질문이 이 내용인 거고, 이거를 이 SQL이라는 제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문자열 변수를 만들어서 대입을 또 해준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얻어야 되니까 이 result set이라는 또 인스턴스가 있어요. 이런 인스턴스를 또 만들어서 그 뒤에 이제 변수들을 또 넣어준 거죠. 매개 변수 값들을. 요 내용이 열로 들어왔고 그 그 연결 내용이 열로 들어온 거예요. 그래서 이 결과를 연결을 또 하는 거죠. 조회를 한 거예요. 조회 결과에 여긴 조회 결과, 여긴 서버 연결 결과. 그래서 요거는 그 결과 값을 출력할 시트를 선택하려고 이 명령어를 넣은 거고, 그리고 이것에 데이터가 없는지를 식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어문을 또 넣어준 거예요. 이 내용이 뭐냐면은 만약에 이 데이터 시트에 이렇게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실수로 이렇게 다 지웠을 수도 있잖아요. 이 지운 상태에서 실행을 했을 때는 이렇게 자료가 없음이라고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내용을 추가를 한 거고, 자료가 없으면 자료 없음을 경고를 나타내 주는 거고, 자료가 있으면은 그 결과를 출력을 해야겠죠. 그 결과를 출력하는 내용은 이 내용인 거예요. 이 첫 번째 이 for문은 반복문은 그 결과 값의 필드 제목줄 그러니까 요 내용을 출력하기 위한 내용이고, 나머지 이 내용들은 이 결과를 복사해서 이 결과를 복사를 해서 붙여 넣는 거야. 이게 지금 명령어도 그렇게 생겼잖아요. 그렇게 해서 붙여 넣고 그 붙여 넣는 게 끝났으면은 이제 종료를 해야 되는 거죠. 연결을 다 끊어 주셔야 돼요. 이래야지 그 컴퓨터에 있는 메모리가 반환이 되거든요. 반환이니까 그러니까 반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야지 컴퓨터 메모리가 여유가 다시 생기겠죠. 안 그러면 계속 쌓이니까.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지금 리절트 이 시트에 아무 결과가 없는데 실행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결과를 조회해서 갖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네, 이렇게 결과를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지난번처럼 특정 열만 갖고 오고 싶다고 하면은
이런 식으로 그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되세요. 지금 여기 있는 요거는 그 작은 따옴표가 아니고 그 키보드 왼쪽에 보면은 그 물결 표시 그 밑에 있는 그 이름이 뭐더라? 그 따옴표 반대로 된 것처럼 생긴 거 있어요. 그거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. 지금 이거는 제가 이 값이 잘못 넣어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.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원하는 그 순서대로 열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난번 또 추가적으로 했던 내용 중에 이제 집계를 했던 내용이 있어요. 그 내용을 좀 해볼 건데, 예를 들어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베타 베타보다 이 네임과 프라이스를 보여주는데 집계로 된 내용을 보고 싶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쿼리를 작성을 할 수도 있어요.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이디로 제가 넣은 것 같아요 지금. 그렇죠? 프라이스로 바꿔주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네, 그럼 결과가 지금 이렇게 베타를 보면 알 수 있겠죠? 집계가 됐는지. 베타가 지금 3개가 있는데 합해져서 60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요것도 지금 보면은 요거는 그 규칙이에요, 규칙.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놓은 그 문장 내용을 이해를 하신 다음에 약간씩 변형을 주면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 파일은 제가 아까 그 링크에 다시 수정해서 올려 놓을 거고 참고하셔가지고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